오늘 준비한 영상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7개월 동안 못 받은 돈을 단 3일 만에 되찾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20대 초반의 어린 여학생이 친구와 함께 저희 지점에 찾아왔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상담이 가능하냐며 어린 친구가 용기를 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로 안내하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선배인 전 남자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일 꼭 갚을게 라는 말도 믿었고, 같은 학교 선배이기에 또 남자친구였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바로 송금했지만 차일 피일을 미루다가 7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 이별 통보까지 받아서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배,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번 카톡과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요즘은 아예 읽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정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딸 아들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저 첫째가 딸이다 보니 마음이 더 아프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아끼고 모은 돈을 믿었던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연락도 안 되고 받지도 못하고,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인 상처이자 배신이었죠. 보통 제가 상담해 드리는 고객님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놓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명령으로 돈을 돌려주라는 문서가 있어야지 저희가 의뢰를 받고 추심, 즉 돈을 대신 받는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판결문이 뭔지도 법적 대응도 몰랐습니다. 회사의 원칙대로라면 의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지금껏 경험한 수많은 유사 사례를 다뤄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고소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돈을 돌려받기 위함보단 처벌을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여학생이 낯설은 경찰서에도 방문해야 하고 사건으로 입증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알려드린 게 두 번째 방법, 바로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빌린 돈을 바로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서 훨씬 간편하고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소송 포탈을 입력하면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에서는 접속이 제한되기에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사용 등록을 마친 뒤에 로그인을 하고 나홀로 소송을 클릭하거나 지급명령 독촉 신청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빌려준 금액, 빌려준 돈을 받을 이유, 그리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증거 자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 문제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대화 내용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빌려간 사람, 즉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법원에서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한 지급명령이 집으로 보내고 또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서 정확한 주소를 바꿔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과 주민등록 초본 발급 요청서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최신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지만 약간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다른 민사소송의 10분의 1이기에 비용적인 부분도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 청구 금액이 60만 원 정도라면 인지세는 약 1,000원 미만이고 송달료도 5만 원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5만 원 미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달료는 남은 금액이 환급되기도 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판단 후에 지급명령, 즉 쉽게 설명하면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 2주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기에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하루하루 지내다가 2주를 훌쩍 넘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소액인데 소송은 좀 그래, 50만 원인데 뭘 해? 라며 그냥 넘어가지만 이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압박이며 충격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여학생에게는 전자소송 절차도 꽤 벅차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실무적인 대안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나는 당신에게 이 내용을 보냈다 라고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걸 이용해 돈 안 갚는 사람에게 나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죠. 저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법을 검색해주고 그 자리에서 출력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귀하가 차용한 60만 원을 10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지급 명령을 포함한 민사 및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력한 내용과 제가 있는 고려 신용정보 채권 추심이 적힌 제 명함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먼저 보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채권 추심에 대한 경고성 의지가 담긴 카톡을 보내라고 했죠. 근데 놀랍게도 다음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30만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30만 원까지 갚겠다는 연락이었고 지금은 모두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 어린 친구는 결국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았고 저는 억울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만은 아닙니다. 혹시 내 딸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내 아들이 겪는다면, 또 친한 친구가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급명령 신청은 혼자서도 충분히 실청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또한 내용 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면 생각보다 해결 가능한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발로 뛰는 추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